예뻐지려고 젊어지려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오히려 표정이 어색해지고 이상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웃을 때 말할 때 한쪽이 삐뚤어지는, 눈꺼풀을 활짝 못 뜨는 거죠.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 그래서 오늘은 이 보톡스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오늘은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뻐지려고 젊어지려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오히려 표정이 어색해지고 이상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톡스를 안 맞겠다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톡스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저희 정보화 시스템에 등록된 고객들 중에 보톡스를 맞으신 분이 1,900여 명이 되시고요. 누적 횟수로는 5만 케이스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케이스가 되다 보니 그동안 수많은 부작용을 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즘도 새로 저한테 맞으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필러 시술보다도 저는 좀 긴장을 하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일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녹이고 재시술을 해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보톡스는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상하게 되면 한 2달은 고생하시게 되고, 또 저도 뭐 죄송하다는 말밖에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제일 부작용 빈도가 많은 곳이 저는 이마 미간 주름 치료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마 근육이 눈썹을 올리는 근육이거든요. 이마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해서 이 주름이 덜 잡히게 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썹을 올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눈썹이 처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한테는 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마 근육을 쓰는, 지금 이 친구처럼 중학생이에요. 제 조카인데 보면은 중학생이 벌써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게 선천적으로 안검하수가 있는 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50대 이후에 눈이 자꾸 처지는 거죠. 그런 분들 경우에 이제 이마로 눈을 뜨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보톡스를 여기다 충분히 해버리면 주름은 없어지지만 이게 눈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2달은 고생하십니다. 또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눈썹이 처지면서 쌍꺼풀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여기 미간의 근육을 많이 쓰고 또 이마에 주름도 많아서 제가 좀 욕심을 내서 평소에 제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주 후에 여지없이 이렇게 쌍꺼풀이 좀 작아지셔서, 그러니까 뭐 아주 이상하진 않지만 쌍꺼풀이 약간 작아지면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요. 보톡스를 하는 의사들은 아마 이 제 심정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개원한 동료 의사가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그때 좀 더 잘 배웠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냐.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알려줬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보톡스를 하는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요즘 또 이상하게 하는 의사들이 또 있어요. 눈썹이 처지니까 요 헤어라인 안쪽에 나는 거죠. 그러면 이 헤어라인 안쪽에 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게 당겨지면서 눈썹이 올라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올라가면 여기 주름이 그대로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헤어라인 안쪽에는 근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헤어라인 안쪽에 주사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는 반드시 여기에 주름 그 보톡스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용량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용량이 한 2~3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근육의 크기나 활성도, 표정, 이런 걸 잘 보고 나이라든지 눈두덩이 지방이라든지 눈꺼풀 처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시술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마 미간에 보톡스를 했을 때 사무라이 눈썹처럼 요 바깥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다시 주사를 그 부위에다 하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눈썹 처짐이나 눈이 작아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한 2달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런데 사무라이 눈썹처럼 여기가 올라간 거는 요 바깥쪽에 근육이 발달되신 거예요. 거기에 보톡스가 충분한 양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성으로 여기가 당겨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보톡스를 한 방 하면은 금방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잘 생기면 아예 처음부터 그 바깥쪽 부분에다 보톡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작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마에 보톡스 할 때 이 눈썹 처짐이나 눈이 작아지고 쌍꺼풀 라인이 작아지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사실 미간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하더라도 한 1cm는 퍼지기 때문에 여기가 가운데 눈썹 안쪽이 처지고 바깥쪽이 올라가 보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눈썹이 처져 보이는, 인상이 고약해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간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 제일 큰 부작용, 무서운 부작용은 사실은 안검하수입니다. 여기에 맞은 보톡스가 밑으로 흘러서 눈꺼풀을 올리는 그 근육을 마비시켜 버리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꺼풀을 활짝 못 뜨는 거죠. 그래서 눈동자가 전부 다 보이지 않고 개슴츠레하게 보이는 안검하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하려면 천천히 조심해서 적정 용량을 주사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톡스를 제일 많이 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이 눈가주름인데요. 눈가주름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표정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톡스를 많이 용량을 주사를 하다 보니까 웃을 때 주름이 하나도 안 잡히면서 이렇게 웃는 거죠. 네. 그러면 되게 무섭거든요. 표정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톡스를 맞을 때 주름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좀 덜 잡히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턱에 생기는 뽀글뽀글한 주름을 우리가 자갈턱이라고도 하고 호두주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보톡스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호두주름에 보톡스를 잘못하게 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웃을 때, 말할 때 한쪽이 삐뚤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랫입술을 내리는 근육에 한쪽에 많이 퍼지면서 한쪽은 안 내려오고 한쪽은 내려오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물론 이거는 다시 내려간 쪽에 주사를 하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입술주름에는 보톡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오므리질 못하거든요. 오므리질 못하면 우리 물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 양치질 할 때 이게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입술 주변에 생기는 주름에는 주름이 여기도 덜 잡히는 정도로 한 50% 정도 개선되는 정도 용량으로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하고 나서 표정이 어색해졌다, 웃을 때 한쪽이 잘 안 올라간다, 아니면 웃을 때 활짝 못 웃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해부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턱 교근의 저작근 앞부분에 입꼬리 당긴 근육이라는 게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밑에 쪽에 부착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톡스를 했지만 그게 입꼬리 당근 근육에 퍼져 가지고 웃을 때 활짝 못 웃게 되고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물론 다 돌아오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닙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사실 대처 방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고주파를 해서 근육을 자극해서 좀 빨리 돌아오게 한다든지 그 근육을 많이 움직이게 해서 일종의 재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뭐 기다리면 다 돌아오는 거니까 보통 한 2달에서 석 달이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생기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일시적인 것처럼 요 부작용도 대부분 다 돌아온다는 거, 그게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보톡스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정해진 용량을 주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과 표정 근육과 뭐 기타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그런 요인들을 잘 고려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혹시나 보톡스를 맞으시려는 분들한테 이게 좀 네거티브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제 비유할 때 우리가 차 사고가 난다고 해서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스트 드라이브가 좋은 차를 안전하게 조심 운전하면 얼마든지 안전한 것처럼 보톡스도 전문가한테 맞춤형 치료를 받으시면 걱정하지 않고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